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보상 이야기의 백주민입니다. 여름철 휴가 잘 보내셨고 또 보내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무더위 잘 이겨내고 계신가요? 저도 잘 쉬었다 왔고 또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8월은 아무래도 이제 무더위이기도 하고 휴가철이기도 해서 조금 여유롭게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주제는 합의 기간입니다. 언제까지 합의를 해야 되는지. 나는 지금은 치료받는 게 더 중요하고 또 치료를 받고 싶은데 보험회사에서는 자꾸 합의 보자고 전화 오고 특히 말일만 되면 빨리 합의 보자고 자꾸 뭐 윽박지르기도 하고 어떻게 빨리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두 번 치료받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꼭 마치 합의를 안 보는 내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분들이 그 일선에 상담하다 보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합의를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보험회사가 이렇게 합의 보자고 자꾸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합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합의금이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보험회사에서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입니다. 합의는 천천히, 치료 먼저. 통상 3개월, 6개월, 1년 뒤에 합의하는 경우도 많다. 이것은 보통 2, 3주 염자 환자들 대상으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골절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1년, 2년, 3년 이상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합의는 천천히 하셔도 되고 피해자가 합의가 급하지 않아요. 뭐 돈이 급하면 가불금을 좀 받으면 되는 것이지 뭐 당장에 합의 볼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천천히 하셔도 되고 치료를 먼저 받아라. 그리고 합의 기간은 2주 환자라고 하더라도 보통 3개월, 6개월, 1년 뒤에 합의 보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합의는 누가 급할까요? 합의 급한 사람 누구예요? 보험회사 직원입니다. 뭐 이 방송을 듣는 보험회사 직원들 입장에서는 보험회사 직원들 지금 합의 보기도 지금 벅차 죽겠는데 합의 천천히 하라고 하면 저놈 나쁜 놈 하고 싫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합의는 천천히 할 수 있습니다. 자, 하고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거 오타인데요. 다 그냥 열어놓고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주 환자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주 환자를 기점으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2년 정도까지 치료받는 환자들도 여러 봤습니다. 정말 아프거든요. 디스크가 뭐 파열되거나 아니면은 디스크가 이렇게 통증이 유발돼가지고 치료받다 보니까 1년, 2년씩 치료받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통원 치료는 적게는 50번, 100번, 200번까지 뭐 꽤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치료받았던 분은 물론 이제 그분은 골절도 좀 있었는데 통원 치료만 430번 하신 환자도 봤어요. 통원 치료 사실 그 4시간 내에서 치료받는 거라서 그거 사실 아프지 않으면 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치료받는 거 보면 진짜 아프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프신 분들 그리고 치료를 받기 원하신 분들은 합의 급하지 않다. 천천히 치료받고 합의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민사에서 합의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합의를 보는 것인데 우리가 치료받으면 그 치료비가 이제 보험회사에서 지불 보증을 해서 이제 치료를 받잖아요. 그래서 병원비가 지급된 날로부터 3년이 또 연장이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병원 갔다 왔다. 그러면 다시 또 그 합의 기간이 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합의 기간은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충분하니까 천천히 치료받고 천천히 합의하셔도 괜찮다. 뭐 어떤 분들은요 최근에 그 아이 초등학교 때 사고 났던 사건인데 자기 상태를 이게 뭐 다리에 이제 뭐죠 기장이 이제 다리가 길이가 달라지는 거죠. 단축장애라고 하는데 길이가 달라지는 건데 이 골반이 틀어져 가지고 길이가 달라져서 어떤 후유장애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합의를 안 보고 치료받다가 뭐 그 치료는 간간히 뭐 1년에 한 번씩 가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해서 4년 만에
교통사고 합의 보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을 제가 처리해드렸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더라도 계속 치료받고 있고 또 보험회사 다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것들 확인해서 합의 보기도 합니다. 물론 부상보험금만 합의 보고 후유장애는 추후에 다시 합의 보거나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요. 또 합의 보는데 앞으로 치료비 언제까지는 별도로 해줄 거야 라고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요. 또 구획증후군 같은 경우는요, 경비골, 무릎 이하에 그 다리의 골절이 개방성 골절이 되면 피부가 괴사가 일어나가지고 구획증후군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염증 치료 때문에 구획증후군 환자들은 치료가 재발할 때마다 하기 때문에 보통 수술을 뭐 5번, 10번, 15번 이렇게 하는 경우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합의를 보더라도 또다시 염증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술은 별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합의는 양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기 때문에 어떤 조건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이렇게 조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한번 합의 보면 추가로 합의 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항상 합의는 신중해야 되고 치료 중이라면 충분히 치료받은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치료가 길어지면 통상 합의금은 내려간다는 게 맞습니까? 올라갑니다. 올라간다고 써있네요. 올라갑니다. 자, 치료가 길어지면 통상 합의금은 올라갑니다. 보험회사 직원들은, 이거 치료 길어지면, 지금 합의 보면 제가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감안해서 얼마 줄 건데요. 치료가 길어지면 이 금액 주기 힘들어요. 다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떤 제안을 하거나 또 합의를 종료하거나 그런 경우가 꽤 있는데요. 치료가 길어지면 합의금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출할 때, 약관상 산출할 때는 보험사 직원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피해자의 과실이 30%, 40%, 50%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많게는 70%. 그래서 이런 병원비, 과실이 많은 환자의 경우에는 병원비 치료를 많이 받으면 그 병원비에 대해서 나중에 본인 과실을 공제해야 되기 때문에 합의금을 줄여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겪어보니까요. 그래도 치료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합의금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치료가 길어진다고 해서 지금 보험회사에 제시한 금액 못 받을까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치료받아도 지금 제시한 금액보다 더 받는 게 일반입니다. 그리고 더 받길 원한다면 또 언제든지 백박사를 찾아주시면 제가 제대로 손해배상을 통해서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세 번째, 보험사 직원이 말일만 되면 전화오고 자꾸 전화와서 빨리 합의 안 보냐고 좀 이렇게 윽박지르기도 하고 자꾸 합의를 종료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전화를 안 받자니 그렇고 받자니 두렵기도 하고 좀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런 질문들을 하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그때는요, 보험사 전화 오면 당당히 치료받겠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일하다 보면 우리 경찰서에서 전화 오거나 어디 기관에서 전화 오거나 그러면 뜨끔뜨끔 놀랍니다. 또 국세청에서나 아니면은 법원에서나 이런 어떤 안내 문서만 이렇게 통지서만 와도 우편을 받아도 이게 뭐지 하고 없던 죄도 생각나고 혹시 내가 실수한 거 아닌가 하고 놀래기 마련입니다. 피해자들도요, 저는 몰랐는데 보험사 직원들이 자꾸 전화 오면 이 마음의 부담감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또 여성분들, 이런 분들은 보험사에서 자꾸 전화 오면 합의 빨리 해야 되나? 내가 안 하는 게 잘못됐나? 나 이러다가 보험사 직원한테 찍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전화 오는데 안 받으면 나중에 불이익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험사에 전화 오면 당당하게 치료받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 권리입니다. 피해자의 권리니까 절대 보험사의 합의에 응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그리고 바쁘면 전화 안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또 하나는 보험사 직원은 이제 연수받거나 이렇게 교육받을 때 상대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합의를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교육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은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프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치료받고 싶은데 그래도 전화가 와서 통하다 보면 선생님 치료비 병원비 앞으로 몇 달치 해줄 테니까 돈 더 드릴 테니까 빨리 합의하시죠. 그러면 마음이 막 흔들려요. 진짜 빨리 합의해야 되나?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화 받는 것도 차라리 본인이 치료를 원한다면 안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또 문자 보내시면 좋습니다. 문자로 과장님 저는 치료 받겠습니다 얘기하시면 그분들 또 이해하시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보험회사 전화 온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치료 받겠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교통사고 합의 언제 해야 되나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치료가 끝난 다음에, 치료가 먼저 하시고 나서 합의하셔도 늦지 않다. 그리고 치료가 길어진다고 하면, 길어져도 합의금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통상 합의금이 올라가는 게 일반이다. 그리고 보험회사 전화 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치료받겠다고 얘기해라. 이게 오늘의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